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첫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5년 전과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 및 협력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5위였던 책임의식이 1위로 부상했고 2위였던 전문성은 6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대한상인은 기업은 인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Z세대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 노력을 하는 한편 Z세대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15년 전인 2008년 인재상과 비교해보면 창의성이 1위에서 4위로 글로벌 역량이 6위에서 8위로 각각 밀려났습니다. 인재상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해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원했습니다. 반면 직원의 흥령, 배임이 잇따라 발생한 금융보험업은 원칙 및 신뢰를 최우선 역량으로 내세웠습니다.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무역 운수업 등은 책임의식을, 현장에서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이 중요한 건설업은 소통 협력을 중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19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이른바 공짜 야근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거나 사측의 관행에 따라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노동개혁 과제로 내세우며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노동자의 신고에만 기댄 개혁 방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은 업종별로는 사무직,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급이 많았습니다. 공짜 추가 근로를 만드는 것은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부조리한 관행이었습니다.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 중 포괄임금제 대상자는 34.7%나 됐습니다. 관행상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한도액을 정해두고 지급, 교통비, 식비 등 실경비만 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직장인은 70.9%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2일부터 포괄임금 고정 OT 수당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포괄임금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는 노동자는 신고 시 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데 초과 노동을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어 신고부터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신고하는 방식의 센터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편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준비 단계에서 구인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채용 전형에서는 입사 지원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채용 서류는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채용 결정 단계에서는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 근거를 안내한 뒤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근로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는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유지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나 해고 등의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는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근로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이전 사실, 받는 자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고용 종료 단계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복구나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바로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인사, 노무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온 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임금 피크제 대상자에게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4년 A사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측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았고 임금 피크제 내용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면서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 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 합리성 판단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A사의 임금 피크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년 연장으로 얻는 이익이 임금 삭감으로 얻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 임금 삭감에 대한 추가 대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의 연계에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며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경감해 줄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공단이나 공기업 성격이 강한 기업의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됐다면 이번 사건은 사기업의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이라고 본 판결이라며 특히 정년을 연장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경감해야 할 회사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 시행돼 모두 10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6개월간 총 3,856건의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보면 직장 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단계 사업으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 분석할 방침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상병의 범위와 보장기간 산정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합니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 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질병청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상병수당의 본제도 도입 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